자, 잠시 이제 선생님 설명을 듣고, 또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자. 일단은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에서 조금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내용이 있어.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자, 공통현의, 길이를 구한다, 이거야. 뭐 한다고? 공통현의 길이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반적인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 자, 우선은, 자,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 원. 자, 그리고 또, 원이 또 이렇게 하나 있다고 치자. 자, 분명히 C1, C2라고 하고, 자, 두 원의 중심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자고. 응? 반지름도 당연히 알고 있어. 즉, 너의 반지름을 R1이라고 할 거고, 중심의 좌표를 A1, B1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C2도 마찬가지. 반지름을 R2로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거야. 너가 A2, B2더라. 중심의 좌표가. 자, 이렇게 둘 다 알고 있을 때, 자, 공통현이다 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게 그 공통현이란 말이야. 물론 이게 연장이 되는 게 공통현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너를 구하는 해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응? 자, 우선은 첫 번째 방법. 그럼 뭐하냐? 공통현의 방정식을 이용한다 이거야. 내가 지금 뭘 이용한다 그랬어요? 공통현의 방정식. 응? 자, 그 말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선행되어져야 될, 이미 선생님이 설명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선행되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 있지.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실수 K에 대해서 K 곱하기 뭐 C1 좌변이라고 할게. 플러스 C2의 좌변은 0이다 라고 하면 이게 지금 뭐지? 이 교점을 지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뭐야? 임의의 또 다른 원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랬을 때 이 공통현의 방정식은 이 방정식이 K 값이 얼마일 때 나온다고? 마이너스 1일 때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어.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온다. 그럼 너를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것도 사실 구하기가 쉽거든. 왜? C1 좌표하고 C2 좌표란다. C1하고 C2의 원 방정식이 식이 있어. 그러면 두 개의 원 방정식은 둘 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형태를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둘 중에 하나에서 빼버리면 되는 거야. 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너를 구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공통의 방정식을, 선생님이 이렇게 별식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면, 바로 A1, B1, 점과, 요 공통현의 방정식,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너를 구한다 이거지. 자, 이 거리의 이름을 선생님이 이렇게 내려서 보면 너를 스몰 d라고 표현하면 이거를 구할 수가 있게 돼. 맞지? 그러면 나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가 너가 R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자, 그림으로 딱 그려봐도 알겠지만
직각삼각형이 보이지? 그러면 우리가 공통현의 길이는 너를 구한다고 치면 루트에 R1의 제곱에서 저 D제곱을 뺀 거에다가 몇 배? 2배만 해주면 되는 거지. 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을 테니까. 그쵸? 자, 이게 어찌 보면 두 원의 방정식이 다 눈으로 다 나와 있을 때 중심도 찾기도 쉽고 반지름도 다 알 수 있는 형태로 주어졌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걸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또 뭐냐? 두 번째 방법은 그림이 좀 삐뚤어져 버렸네요, 이거. 조금 삐뚤어서 살짝만 수정을 할게. 이렇게. 요게 D. 두 번째 방식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긴 한데, 뭘 구하는 게 좋으냐 하면, 바로 도형적으로만 푸는 거야. 두 번째 방식은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를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두 원의 뭐라고? 중심 사이 거리. 자, 이거를 선생님이 그림적으로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 너를 이렇게 이어주면 이게 중심 사이 거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주면 네가 R2 반지름의 길이야. 그래서 삼각형을 그대로 쭉 끌고 와서 보여주면 너가 A1, B1이라는 점이고 너가 A2, B2라는 점이야. 그러면 그림상에서 쌤이 색깔을 좀 맞춰서 보여준다고 치면 네가 R1이고 R1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네가 R2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지금 공통연의 절반 길이잖아. 절반 길이. 그리고 네가 수직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너를 구하는 건데, 너를 구하는 건데, 자, 주 원의 중심 사이 거리를 L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거 구하는 건 어렵지 않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 놓고, 설정이 좀 들어갑니다. 설정이 들어간다는 건 뭐냐? 네가 별값이다 이거야. 이렇게 설정을 해. 그러면 너는 L-별이라고 쓸 수가 있지 않니? 그래서 뭘 쓰냐면 R1의 제곱에서 별 제곱을 빼버려. 그럼 바로 빨간색의 제곱이 되겠지. 또 마찬가지 R2의 제곱에서 L-별의 제곱을 빼버리자 이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이미 이 식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좌우변에서 마이너스 별제곱, 마이너스 별제곱은 분명히 사라진다고. 맞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좌우변에서는 플러스 2 별 L이 나와.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전부 다 이항을 시키면 R1의 제곱 마이너스 R2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L 제곱을 한 게 너다. 이렇게 돼버려. 이해되겠어? 자,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뭐냐면 공통현의 길이가 요 빨간색 길이지 않니? 그지? 너 빨간색의 길이를 하트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공통현은 하트의 2배인 거야.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 하트가 누구냐면 뭐 별값만 구한다면 R1 제곱 마이너스 별 제곱에다 루트 씌운 거지. 그래서 너는 2배의 루트에 R1 제곱 마이너스
별 제곱의 값에다 이렇게 지금 구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별은 하고 구해주면 이 L분의 R1제곱 마이너스 R2제곱 플러스 L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지?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원리적인 것을 구분을 해서 알아라 이런 뜻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녹화되고 있는 거 맞지 지금? 자, 그렇게 해서 공통현의 기린을 구하는 방법을 일단 두 가지를 이야기한 거야. 알았지?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잘 봐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항상 머릿속으로 이걸 전부 다 쉽게 계산을 한다면 좀 더 편할 텐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내가 좌표를 보자마자 얼마인지 나왔어. 근데 반지름과 반지름을 봤더니 두 반지름 제곱의 합이 이 거리랑 똑같더라. 거리 제곱이랑. 그럼 뭐야? 저건 직각삼각형이라는 얘기지. 직각삼각형일 때는 이것도 수직이라는 얘기니까 도형적으로 푸는 소공식을 쓰는 게 훨씬 더 편해. 무슨 말인지 알아? 소공식에서 나오는 거. 그거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곱하기 이거랑 똑같잖아. 삼각형 넓이로 표현하면. 그래서 너 가운데 거 구하는 게 직각삼각형일 때는 훨씬 더 쉬워진다 이거야. 근데 직각삼각형이 아닐 때는 이렇게 도형적으로 이용하면 이렇게 구한다 이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정도의 내용까지는 일단은 반드시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지난 시간에 개념 설명할 때 혹시 공통 내접선, 외접선 이야기 했니? 그건 안 했죠? 자, 그것도 잠깐, 짚고 넘어갈게, 그러면. 두 개의 원에 공통 내접선이라는 것도 있고, 외접선이라는 것도 있어. 근데 크게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이때는 보통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두 원이 만나지 않을 때야. 뭐 할 때라고? 만나지 않을 때 이걸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 자, 하나의 원이 이렇게 있더라, 이거. C1이 있어. 당연히 원의 중심을 알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C2라는 원이 또 이렇게 있다고 칠게. 자, 중심도 알고 반지름도 알 수 있다 이거야. 원의 방정식을 알면. 그랬을 때 공통 외접선은 두 원에 이런 식으로 동시에 접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그래서 이 접점으로부터 다른 원의 접점까지의 요만큼의 길이를 너를 공통 외접선의 길이다 라고 표현을 해준다고. 오케이? 자, 이런 걸 구할 때는 크게 어려운 건 없죠. 내가 뭘 안다 그랬냐면 너의 반지름 안다 그랬어. 너 R1이라고 할게. 너의 반지름도 안다 그랬어. 너 R2라고 할게. 그러면 여기가 이미 뭐다? 수직이야. 그지? 접하는 거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중심대의 좌표를 다 안다면 너의 길이, 두 원의 중심 사이에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그지? 그리고 공통 외접선 길이하고 똑같은 건 두 원의 반지름 중에서 짧은 원의 반지름을 가지고 이렇게 수선발을 내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때 생기는 요만큼의 거리, 요만큼의 거리가 바로 R1 빼기 R2인 거야. 그지? 그러면 이 공통 외접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직각삼각형에서 보면 빗변 길이 D를 알고 있고 R1-R2 한 변 길이를 알고 있잖아. 그래서 너는 D 제곱에서 R1-R2의 제곱을 빼주고 거기다 뭐 한 거? 루트를 씌우면 공통 외접선의 길이가 구해지겠지. 그지? 자, 그러니까 결국은 두 원의 중심 사이와 반지름의 길이 차만 구하면 구해진다는 얘기야. 맞지? 그러니까 이게 공통 외접선에 관한 이야기고, 자, 그림을 하나 더 그려줄게.
자, 이게 C1이야. 그 다음에, 자, 이게 C2원이라고 할게. 자, 이때 생기는 공통 내접선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런 식으로 접하는 거. 이런 식으로 접하는 두 접점 사이의 거리. 너하고 너 사이에. 이 길이를 우리는 공통 내접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고. 그럼 너를 구할 때도 원리는 똑같아. 자, 두 원의 중심을 쫙 연결을 해서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D는 당연히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원의 반지름도, 자, 여기가 접점이니까 수직으로 너 R원값 알 수 있고, 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직으로 R2 값도 알고 있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러면 이때는 바로 어떤 보조선이 필요하느냐? 이제 더하기 하는 거야, 더하기. 너를 연장해서 R2만큼으로 더해서 쫙 연결. 네가 R2만큼이다 이거야. R2. 그러면 여기에서 큰 직각삼각형이 보일 것이고, 당연히 여기에서 보다시피 이만큼의 길이가 바로 공통 내접선의 길이잖아. 그럼 너는 중심 사이의 거리 제곱에서 이번에는 반지름 길이의 합의 제곱을 빼서 루트 씌우면 되는 거지. 이해됐지?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도형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조금 외워두고 써먹어도 문제를 좀 빨리 푸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개념 설명을 또 해준 거야. 알았니? 그래서 내접선인지 외접선인지 보고 중심 좌표하고 반지름 길이만 알면 다 쉽게 구한다. 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알았지? 자, 그리고 이제 또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있어. 자, 이번에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 우리가 원에서 원 밖이야. 원 내부도 아니고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생각해보자 얘들아.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그릴 거야. 뭘 그린다고? 접선을 그릴 거다 이거야. 그랬을 때 두 개가 생길 테니까 그 접선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 오케이? 접선에 관한 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일단은, 자, 원에 이렇게 있어. 자, 중심이 있고, 그냥 뭐 중심 좌표 A, B라고 할게. 그리고 원 바깥에 한 점을, 선생님이, 너도 알고 있는 점이다. 주어지는 점이야. 원 바깥에. 너 반지름도 당연히 아는 거고요. 너를, 그래. 알파, 베타라는 점으로 이름을 지어줄게. 자, 그러면 원 바깥에 알파, 베타에서 원의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접선이 그어질 것이고 또 이렇게 접선이 그어질 거란 말이야. 자, 그럴 때 접점과 바깥에 있는 점 사이에 요만큼의 길이 있지. 이거를 접선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거야. 자, 근데 이 접선의 길이는 굉장히 찾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방금도 봤지만 너는 수직이고요. 자, 당연히 원의 중심하고 알파, 베타 사이에 이 거리를 우리는 구할 수가 있어. 그지? 자, 그러면 이 접선의 길이는 너를 반지름 R이다 라고 한다면 이 접선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루트에 D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다.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는 거잖아. 맞지? 이거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야. 근데 선생님이 좀 말해주고 싶은 거는
자, 중심의 좌표 이름은 그냥 O점이라고, C라고 할게요. C, 센터. C라고 할게. 그 다음에 두 개의 접점이 있는데, 너 A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접점이 있으니까 그 하나의 또 다른 접점을 B라고 할게. 그리고 요 바깥에 외부에 있는 점을 P점이라고 할게. 오케이? 자, 이제부터 무슨 이해할 거냐? 접선 길이 구하고 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는 걸 충분히 이해할 거야. 그지? 구하는 것도 쉽고. 일단 첫 번째로 말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각 APB. 네가 90도다 이거야. 자, 이번에는 알파, 베타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알파, 베타가 주어지지 않았어. 뭐만 알고 있냐? 원만 알고 있다. 원에 대한 정보만 알고 있어. 근데 원 바깥에 한 점 P에서 원의 접선을 그었더니 그 두 개의 접선이 이루는 각이 90도더라 이거야. 오케이? 90도더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굳이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을 좀 해줄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접선을 그었어. 그랬더니 너가 수직이 나오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점을 P라고 표현을 해볼게. 이런 점을 이런 식으로 되는 점 P의 자치야. 이 P의 자치가 어떻게 되냐? P의 자치가 중심은 똑같아.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림을 어떻게 좀 쉽게 좀 그려주고 싶은데 겹쳐서 그려버리면 저거 하니까, 그래,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너도 P점이 될 수 있는 놈인데, 접점 이어주면 너도 수직이고 너도 수직이야. 자, 이 길이가 R이고 이 길이도 R이잖아. 근데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인 거니? 너가 수직을 이룰 때를 말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이 사각형은 단지 뭐겠어? 정사각형이 나올 수밖에 없지. 자, 그러면 정사각형의 대각선이라고 이게. 이 대각선은 R에다가 몇 배 한 거? 루트 2배 한 거. 그러니까 루트 2R이란 말이야. 즉, 반지름이 루트 2R인 원이다. 그러니까 원 바깥의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을 이루더라. 그러면 그 수직이 되게끔 하는 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중심은 똑같으면서 너희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돼. 굳이 방정식으로 또 이야기를 한다면 좌표 평면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한번 봐볼게.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딱 보잖아. 그러면 X축의 평행, Y축의 평행 이렇게 그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그었어. 그러면 너도 수직이고 너도 수직일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지? 즉 이런 점에선 접선을 그으면 다 뭐야? 두 접선이 수직 관계야. 근데 이 길이가 지금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루트 2R이란 말이야. 여기가 R이니까 1대1대 루트 2. 그러니까 이런 점이지 이제 루트 2배가 돼 있는 이렇게 생긴 원. 이 노란색 원 위에서 흰색 원에 그은 두 접선은 무조건 수직이 나온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사실은 머릿속에 기본 배경 지식처럼 알고 있는 게 좋더라. 알겠음? 자, 두 번째 말해주고 싶은 건 저 그림에서 어떤 색깔을 써줄까? 그래, 주황 색깔을 좀 밝은 걸 써줄게요. 이거야.
직선 AB 방정식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AB 방정식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극선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명칭 자체는 너희들이 몰라도 좋다 이거야. 몰라도 좋은데 선생님 요거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다가 그린 원은 뭐니? 중심이 A, B잖아. 근데 중심이 원점일 때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야. 응? 중심이 원점인 상황에서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었던 자, 반지름 R이니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한 점 P가 있더라. 어디다 할까? 그래. 이런 데에다 할까? P 알파, 베타를 주어졌다 이거야. 그리고 접선을 그렸어. 너도 이렇게 접선을 그렸고, 너도 접선을 이렇게 그렸어. 그래서 너의 점이, 접점이 A점이고, 여기 접점이 B점이더라 이거야. 그랬을 때, 그 A, B점을 지나는 이런 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바로 극선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런 거를. 그래서 너의 방정식을 쉽게 구하는 걸 이야기해 주겠다 이거야.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은 원의 방정식 알고 있고 알파, 베타 알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 알겠어? 자, 그러면 이때 A, B점은 모르는 상황인 거야. 뭐 한다고? A, B점을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다 이거야. 아하. 자, 원리를 잘 들으세요.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 이거는 설명하는 과정을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결과를 머릿속에 배경지점 알아두는 것도 중요한 거야. 알았니? 그래서 일단은 A점의 좌표를 x1, y1 B점의 좌표를 선생님 이미 다 쓰겠습니다. y2라고 하면 자, 내가 모르고 있는 A점, B점 접점을 설정해 준 거야. 알았니? 설정해 준 거야. 그리고 이쪽 접선을 L1이라고 표현할 거고 이쪽 접선을 L2라고 표현해 볼게. 그러면 우리는 L1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어. 맞니?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원의 접선 이야기 배웠잖아. 그지? 그러면 원 위에 있는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 x제곱 대신에는 x1, x 대입하고 y제곱 대신에는 y1, y를 대입한다 이거야. 알겠니? 그러면 x1, x 플러스 y1, y는 r제곱이라는 게 바로 L1의 방정식이고 그 다음에 L2 방정식은 x2, x니까 x2x 플러스 y2, y는 r제곱이다라는 방정식인 거야. 이해됐지? 자, 이거는 내가 x1, y1이나 x2, y2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명히 말해줬다. 자, 근데 너 접선도 공통적으로 누굴 지나고 있어? 알파, 베타를 지나고 있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알파, 베타를 대입해보면 x1 알파 플러스 y1 베타는 r제곱이고 x2 알파 플러스 y2 베타는 r제곱이다라는 식이야. 이해됐어?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야. 잘 보세요.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니? 유일하게 존재한다. 자, 너희들이 지금 이해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야. 이게 거꾸로 찾는 건데, 거꾸로 찾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 알파 x 플러스 베타 y는 r 제곱이다. 라는 식을 봐봐. 이 식을 봐봐. 이거 x에 관해서 1차고 y에 관해서 1차야. 맞지? 지금 이거는 뭐다? 직선이거든? 직선 방정식의 형태란 말이야. 자, 여기에다가 x1, y1 집어넣으면 요 식이 나온다. 아니, x2, y2 집어넣어주면 이 식이 나와. 그러면 지금 너는 x1, 너로부터 우리가 이 생각을 하는 거거든.
x1, y1과 x2, y2를 지나는 직선은 유일한데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두 식을 다 만족하잖아. 이게 바로 뭐다? 극선 방정식이다. 그래서 너는 식으로 표시하면 외우기 쉽습니다. 알파 x 플러스 베타 y는 뭐다? r제곱이다. 이렇게 구하기가 쉽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자, 이게 어떻게 또 발전할 수 있냐? 잘 봐, 이제.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는 공식적으로 봤을 때, 원점이 중심일 때야. 그러냐, 그러니. 그지? 그러면, 봐봐. 얘는 지금 뭐지? A, B잖아. 중심이. 오케이? 야, 그러면 이 방정식은, 왜요? 이 주황색으로 했던 이 방정식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자, 선생님이 알려준 거는, 외우기 쉬운 거는 중심이 원점일 때 이렇다라고 했어. 맞니? 그러면 이렇게 바꾸는 거야. 여기 있는 P점을 중심을 원점으로 바꾸는 과정. 다시 얘기하면, 알파 마이너스 A, 베타 마이너스 B 해주면, 이 중심이 원점으로 바뀌었을 때 원밖에 한 점이 바로 이 점인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의 알파, 베타에 해당되는 게 바로 요 놈들이다 이거지. understand? 그러면 자 식이 어떻게 되겠느냐면 뭐라고 써놨니? 알파 x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너대로 해주면 되니까 알파 마이너스 a x라고 써야 돼. 그지? 됐니?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b 즉 여기에서 베타 x인 거 너 y 써야 돼. 는 뭐다? r제곱이란 말이야.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야. 근데 공식은 이런 형태로 쓴 거는 원점일 때란 말이지, 공식 쓴 게. 그러니까 너도 평행 이동을 했잖아. 그러면 다시 중심이 원점으로 왔을 때 공식 써서 만든 게 얘란 말이야. 근데 중심이 너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시 플러스 A만큼 플러스 B만큼 뭐 해줘야 돼? 평행 이동 시켜야 돼. 그래서 X 자리에다가 X-A 집어넣고 Y 자리에 Y-B 집어넣어주면 이게 바로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 A, B일 때 극선 방정식인 거야. 원리만 기억하면 너만 외우고 있어도 이건 내가 찾을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써준 거라고. 이거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알겠지? 그래서 원은 이 정도만 정리를 해놔도 나머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내신이나 이런 거 나올 때는 거의 이런 내용들 안에서 범위가 나올 거고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문제들을 보면 좀 복잡한 상황들을 만들어서 내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지금 오늘까지 이제 설명한 것들이 다 원방정식에서 내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공식들을 포함해서 기본 문제 유형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았지? 이거 정리해 두도록 해.